반갑습니다. 양봉남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 투자든 매매를 하시던 분이든 어떤 코인인지는 알고 구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잡코인은 시세 변동이 쉬우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어떤 놈은 시총이 무거우니까 장기 투자한다는 마인드로 구매를 하는 등 코인의 특성을 알아야 매매 전략이 짜여집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현재 시총이 7.4조 정도 되고 발행 한도가 정해진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거의 반 정도 채굴이 됐으며 채굴 보상이 반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 소개를 보시면 이 코인의 역사를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업데이트 된 것 같네요. 코인 소개를 간단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랑 이더리움이 하나였으나 하드포크라는 업데이트를 통해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드포크를 하게 된 계기가 코드 오류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부당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개발팀에서 이제 둘로 나뉘어가지고 잘못된 거래 기록을 무효화시켜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다시 돌려주자. 이게 첫 번째 팀이고, 두 번째 팀. 약 10% 사람들이 코드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블록을 그대로 남겨두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된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좀 많이 쇠퇴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점이, 이더리움 클래식은 불변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함부로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기술적 원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발행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발행 제한이 정해져 있으며 채굴 보상은 500만 블록마다 20%씩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상량이 5 이더리움 클래식이니까 2500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오면은 20% 감소, 그리고 2000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오면은 또 감소, 뭐 이런 식일 듯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정보를 보시면은 찰스 호스킨스, 개빈 우드가 제가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카르다노, 에이다, 그 다음에 개빈 우드는 폴카닷 개발자입니다. 이분들 능력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을 공동 창시한 것도 모자라가지고 에이다와 폴카닷까지 만들었으니까 참 멋있는 사람들이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탄생 배경에 대해 잠깐 알아보았습니다. 뭔가 이런 걸 알고 들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을 보니 투자 결정에 조금 영향이 끼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매력적인 이야기를 듣고 이더리움 클래식 나쁘지 않은 코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발행 한도가 있으면서 이더리움은 이제 만간에 합의 프로토콜이 지분 증명으로 변경되고, 작업 증명을 하던 채굴자들은 다른 먹거리를 찾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채굴자들은 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채굴자의 증가는 네트워크 보안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채굴자가 증가함에 따라 검증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렇게 가치 저장 수단이 되는 거죠. 암호화폐 최대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인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신탁 상품 중에서 현재 펀드를 제외하고 3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일반 사람들보다 한 100배는 공부를 더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괜히 이런 비중을 실은 게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발행량보다 소각량이 훨씬 더 많게 되어가지고 별다른 거래량 없이 차근차근히 계속 시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된 이더리움이 100만 개가 넘어섰습니다. 소각량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될 거고, 이제 지분 증명으로 완전 전환될 것입니다. 제가 이더리움 자체를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상의 가스비는 상당히 비싸다고 느끼지만 소각되는 양이 증가될수록 이더리움은 정말 큰 무리 없이 상승을 주는 코인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과연 어떤 부분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바로 안정성과 신뢰성입니다. 코드가 진리다 라는 말을 고수해왔으며 이더리움 클래식이 채굴자들을 보섭해온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내년에 지분 증명으로 완전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럼 채굴자들은 다른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이더리움 클래식만의 고집이 있다면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어느 정도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1년 채굴 수익도 한번 알아보았는데 5월 상승장 때 가격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1년에 400만원,
이더리움 클래식이 460만원 정도였고, 현재는 1년에 이더리움이 520만원, 이더리움 클래식이 260만원 정도로 수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 가격은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IoT 측에서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IoT란 사물 인터넷이며, 사물 인터넷 쪽도 바이러스와 해킹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의 발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안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는 필수입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공격을 받은 이후에 보안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외부 공격에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는 아직 확실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이 채굴자들을 포섭해온다면 이쪽 분야에서 힘을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인링크와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눈앞에 보여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보통 코인들은 호재빨로 움직이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대로 가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은 다른 코인에게 경쟁력이 밀릴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이더리움은 생태계를 계속해서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고 다른 코인들은 나름대로 생태계를 늘리던지 새로운 게임을 출시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다던지 이더리움 클래식도 본인만의 일을 계속 잘 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클래식의 호재와 전망이었습니다. 사물 인터넷 섹터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절대 비껴나갈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혹시 다른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유망한 코인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 클래식의 특징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총 발행량 제한. 이거는 곧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의 커플링 현상을 기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에 등재되어 있고 네 번째는 사물 인터넷의 활용성.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눈에 띄는 소식이 없음. 2개월 만에 올린 최신 뉴스라는 게 디스코드 초대 링크가 업데이트됐다. 이게 최근 소식입니다. 조금 좋게 해석해보자면은 뭔가를 좀 시작해보려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봅시다.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일을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혹은 차트상 상승 신호를 알린다 싶으면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남이었습니다.